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IT 업종, 그중에서도 반도체의 이 공헌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양대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 2022년 4분기 실적이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요, 영업이익이 한 해 전보다 97%가 줄었고요.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까지 역대 최악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자, 오늘 인포맥스 D에서 반도체 산업의 이해 그리고 이슈와 전망까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디지털 세상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갈수록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인포맥스 D에서 반도체 제대로 알기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범준 박사의 반도체 이야기, 이범준 박사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몇 년간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이슈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 출고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아직도 이 수요와 공급 문제는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 관련해서 반도체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이 수요 공급 얘기가 상당했었는데, 최근의 반도체 최근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는 2023년 1월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규제에 참여한 것이 가장 최근의 이슈고요. 네. 방금 언급하셨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이슈들은 한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고 증가, 이슈들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부족,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증가, 그리고 미국의 이제 중국을 겨냥한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자동차 반도체 부족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고가 많아서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종류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는 저희가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용어로, 익숙한 용어로 말씀드리면 인텔이 만들었던 예전에 CPU. 그러니까 로직 반도체가 그 대표적인 제품들이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의 제품들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메모리를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램이라고 말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고, 롬 말하는 그 반도체고, 시스템은 CPU, 로직이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러니까 계산용 로직인 거죠. 그래서 종류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기사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전자 제품이 아니면 특정 기계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종류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밥솥에도 메모리가 들어가고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그때 요즘 카드만 찍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싱싱이, 여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심지어 항공기 이런 엄청 첨단 산업에도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종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스펙에 어떤 종류의 반도체가 부족하지? 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용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면 온도나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방 후방 카메라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 열쇠, 조명, 운전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차량 내부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예. 반도체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완벽한 자율주행차의 스펙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어찌됐건 지금 차량에 들어가서 필요한 반도체들이 되게 많은 종류가 필요한데 어찌됐건 좀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드러나는 이슈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분기별 출하량이나 제가 이제 뭐 월드와이드 차의 생산 대수, 판매량 이런 걸 가져와 봤는데요. 예. 화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지금 분기별로 저게 100만 단위이고 이게 스타티스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예. 분기별로 한 3억 대 정도 되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그렇죠? 예, 분기별로 3억 대니까 연간 하면 한 12억 대에서 한 12억 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스마트폰 분기별 출하량이 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연간 차량 신차 대수는 사실 지금 저게 지금 판매량인데 네. 저게 상용차와 그다음에 뭐 저기 이제 버스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숫자인데 저게 모든 1억 대가 안 돼요. 어. 네. 물론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량이 좀 더 많기는 하겠죠. 예. 하지만 분기별로 3억 대씩 출하가 되고 있는 핸드폰에 필요한 반도체와 분기별로 저거 4로 나누면 한 2천만 대, 뭐 2,500만 대 예. 정도 되는 그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는 스마트폰으로 가겠군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거고 예. 아무래도 스마트폰 쪽에 먼저 생산량을 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보면은 자동차의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생산량이나 주문량이나 이런 필요한 수요에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향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용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만을 놓고 보면 그 사양 자체가 일반 메모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하고는 조금 요구하는 사양이 달라요. 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차량에는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온도가 또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게 될 야외에 수밖에 있다 없는 거죠. 보니까. 그렇죠. 야외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거기에 맞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냥 PC 서버 만드는 메모리보다는 훨씬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네.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 수요의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라인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수요가 큰 쪽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근본적으로 파운드리에 기대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파운드리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차량용에 들어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가 많은 게 아니라 예. 설계만 하고 만들어 주세요. 기획만 하고 그렇죠. 만들진 않고. 예, 예.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이제 파운드리 회사한테 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OEM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회사들한테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대규모 투자를 했고 예. 우리도 생산의 캐파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예.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더 큰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현상은 이제 불균형처럼 생기는 거고 저쪽에서 안 만들어줘서 우리는 차가 출고가 안 돼요라는 네.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곳은 많은데 정작 만드는 곳이 적다 보니까 확실히 우선순위를 만드는 사람이 직접 정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좀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단순히 그냥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자동차에 어떤 메모리가 어떤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라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예. 그래야 좀 보는 사람들이 좀 안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구조적으로 돼 있는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집중이 돼 있고 네. 파운드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요라는 걸 볼 수밖에 없다. 네. 예, 이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조사가 지금 파운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 파운드리의 주요 업체 중 하나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지 않게 나왔었는데 4분기에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재고가 늘어난 문제가 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파운드리의 메인 대표 회사는 TSMC고요. 예. 삼성전자도 물론 파운드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TSMC가 월드와이드 지금 마켓시어로 보면 한 60% 정도 가까이 하고 있고. 엄청나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제 대만의 안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국가 간의 외교 문제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60%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삼성이고 한 18% 정도, 20% 정도까지 가까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부분은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에서의 그 재고 회전 일수, 그다음에 재고가 많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은 꾸준히 돼 가고 있는데 판매가 안 되면 당연히 재고는 늘겠죠. 예. 그래서 좀 제가 재고 회전일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라면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한 달에 몇 개 정도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럼 4개 정도. 네, 4개 정도 먹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래 12개씩 매달 지급을 할게라고 해서 지금 12개씩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한 달에 4개 정도를 드신다면 네. 그럼 매달 8개가 남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8개가 남아 있었어요. 예. 근데 나 라면이 갑자기 싫어졌어. 딴 걸 먹고 싶어. 네, 딴 걸 먹고 싶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당연하죠. 네. 아니면 큰 상처를 받았어. 연애에 실패를 했어. 그래서 갑자기 라면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라면을 갑자기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재고 일수가 높아졌다. 뭐 60일치다. 뭐 30주치가 남아 있다. 이거는 앞으로의 판매 예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판매가 안 될 것 같으니 그걸 기준으로 하면 재고 일수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한 2개월 후부터 경기가 좋아질 거야. 예. 판매가 늘어날 거야. 그러면 재고 일수 계산은 확 줄어들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생산은 투자를 했고 라인은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예. 네. 근데 판매가 안 되면 당연히 재고가 늘겠죠. 그렇다고 어차피 경기라는 게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반도체라는 게 수요가 급등하거나 급감하는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사이클이 있다고 하니까. 예. 제가 경험한 것도 2000년 초반에 경험한 거로는 뭐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가 다시 2배로 늘고 막 이러거든요. 네. 판매 수량 자체가.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심지어 감산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계속 경험을 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전략이나 방법들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경기가 또 좋아지면 또 급속도로 또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잘 건너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반도체 업계의 움직임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반기엔 좀 더 나아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구분도 많이 되어 있어서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예. 해서 지금 저기 위에 있는 웨이퍼에서부터 그다음에 산화 공정, 포토, 식각, 뭐 증착, 금속 배선, EDS, 패키징까지 이게 주로 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학계나 아니면 연구소가 있긴 한데 주로 저 8가지를 8대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8대 공정 소교와 함께 전체 반도체 생태계를 지금 표현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웨이퍼부터 쭉 해서 8대 공정을 거쳐가면 웨이퍼라는 것이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요만한 칩이 나오는 거죠. 요만한 알갱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알갱이가 나오는 거를 이제 패키징을 해서 제품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제조사를 보시면 저게 개발 설계에서부터 8대 공정을 전부 다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저걸 다 하는 거를 이제 IDM.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이제 이 통합 제조사 그렇죠. 같은 거군요. 통합 제조사는 거죠.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조사의 형태 중에 설계는 안 하고 개발 설계는 안 하고 오로지 제조만 제조만 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TSMC, 파운드리,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TSMC, SMIC, 그다음에 한국인 뭐 DB 하이텍, 동부 하이텍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로지 설계만 하는 개발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뭐 퀄컴,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AMD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OSAT, 오사시예요. 뭐 아웃소싱 세마이컨덕터 어셈블리 테스트라고 해서 파운드리에서 만든 웨이퍼를 가져다가 패키징하고 테스트만 하는 이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회사군요. 그렇죠. 후공정만 전담을 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전 세계 물량의 파운드리 60%를 하고 있으니까 저 오삿 회사들도 대만에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게 이제 또 전방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중요한 게 장비 업체와 소재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 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소부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저 웨이퍼라는 것을 8대 공정으로 보기보다는 반도체 소재나 부품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표현을 저렇게 했는데 뭐 지금 하나마트리얼스나 뭐 SK케미칼스나 뭐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로 소재하고 부품은 일본 회사들이 좀 강하죠.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로도 넘어가면 대표적인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미국 회사죠. 그다음에 미국 회사인데 저 포토의 공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공정에서 거의 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마켓 시ェ어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 ASML 같은 경우는 포토 공정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뭐 EUV라는 뭐 그런 장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는 전체적으로 장비, 소재, 부품 업체, 그다음에 제조사의 종류 중에는 IDM, 팹리스, 파운드리, 오삿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IP 기업하고 디자인 하우스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로 나오는 개념이네요. 사실 원래 있었던 개념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이 IP 기업하고 디자인 하우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주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화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제 IP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영국의 ARM, ARM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반도체를 건물을 짓는, 그러니까 대형 도시를 짓는 건축하고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도시를 짓는다고 하면 공원 아니면 고가도로, 뭐 주택 이런 거는 뭐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공원은 공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고가도로는 고가도로인 거지 거기에 고가도로가 갑자기 곡선으로 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의 일부분 중에 특정 블록이 정형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설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팹리스에서 IP 기업에서 이미 설계해 놓은 그 설계도를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죠. 설계도를 설계하는 회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따로 설계할 필요가 없고 틀이 있으니까. 네.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IP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 IP 기업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의 설계 영역들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거를 더 많이 갖다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파워가 생길 거고 요즘 뭐 반도체 책들 많이 보면 초크 포인트란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던데 그러니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IP 기업들이 한편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디자인 하우스예요. 예.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면 팹리스들이 설계를 했어요. 팹리스들이 설계를 했는데 설계까지 했는데. 그렇죠. 이건 설계를 했는데 저거는 진짜 제조용 설계가 아니라 그냥 설계예요, 설계.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려고 보면 진짜 제조용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 여기다 소재는 뭘 써야 되고 어떻게 좀 순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상세한 설계도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IP 기업하고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저희가 뭐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슈될 만한 게 없어서 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죠. 예. 근데 반도체 업체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제조업체와 설계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는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시작 단계에 있는 그렇죠. 회사들이군요. IP 기업도 있고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네. 그렇게 그리고 구분할 나서 수 있습니다. 팹리스가 있고 이제 파운드리로 가고 아까 말씀 주신 후처리까지 가는 과정으로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제 공정에 따라서 하나씩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ARM도 나오기도 하는데 먼저 ARM 보겠습니다. ARM은 이제 기초 중에 기초를 다지는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유명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ARM이 좀 알려진 거는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대표가 이제 2016년에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저 회사가 무슨 회사길래 소프트뱅크에서 저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저걸 인수를 하나? 뭐 예. 이런 게 좀 이슈가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소프트뱅크가 ARM 회사를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선언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IP 기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설계보다 저 위에 있는 지금 그 뭔가를 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팔아도 되는 건가? 그래서 주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회사들은 사실 그 나라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ARM이라는 회사가 영국 회사인데 예. 물론 뭐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해서 사기를 했지만 이거를 미국 회사에 넘겨준다? 예. 그것도 반도체 설계의 중요한 부분인 이 회사를 넘겨준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영국 정부에서 실제로 레포트를 제시하면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주권의 문제고 기술의 문제고 이건 미국 기업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좀 이슈가 됐었었죠. 반도체 안보의 등장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사실 22년 1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 매각이 실패가 되고 나서 예. 여기에 또 뛰어든 게 삼성이었어요. 삼성전자. 예. 그러면 과연 삼성이 ARM을 인수를 할 것이냐? 예. 그래서 뭐 채권단까지 아니면 뭐 인수단까지 운영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또 결국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제 뭐 그대로 소프트뱅크가 유지한 채로 지금 유지는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분을 갖고 있는 채로. 그렇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ARM은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IP 기업이고, 그렇죠. 팹리스도 동시에 하는 그런 회사이고, 팹리스로 유명한 회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퀄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 피처폰이나 핸드폰 보면
그 퀄컴이라고 써져 있었잖아요. 조그맣게. 지금도 거의 안에 보면은 써 있지 않을까요? 네, 퀄컴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도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이제 AP 칩을 스스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붙어 있어요. 네, 삼성 폰에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업체가 이제 퀄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AMD. AMD. 그러니까 이제 퀄컴이야 이제 통신 칩으로 이제 워낙 유명했었었고 AMD는 사실 인텔하고 이제 경쟁자로서 인텔이 예전에는 뭐 CPU를 거의 8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나마 경쟁 상대가 됐던 데가 AMD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AMD가 뭐 인공지능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CPU에 뭐 대체 경쟁 제품도 이제 쏟아내면서 이제 AMD가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회사기는 해요. 뭐 1969년에 설립됐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자일링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AMD 주가도 많이 올랐을 거고요.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AMD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는 여기도 이제 대만계 미국인 뭐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93년도에 이제 만든 회사인데 사실 그냥 그래픽 카드 정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뭐 지포스라는 지포스 시리즈. 이걸로 지금 유명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게 AI가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 회사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저희가 CPU의 처리 방식 순서대로 숫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처리하는 이 방식 자체가 오히려 AI 기술에 더 적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2017년 CES에서 기조연설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엔비디아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긴 하죠. AI가 등장을 하면서. 그런 회사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팹리스들이 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이런 정도의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조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거든요. 아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파운드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를 이제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설계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영역들을 신기술이나 개발, 새로운 영역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엔비디아나 AMD 이런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면 만드는 회사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파운드리 회사들. 그렇죠.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TSMC겠습니다. 그렇죠. TSMC죠. TSMC는 또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TSMC는 혹시 대만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TSMC가 있는 위치를 보면 대만 북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중국하고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굳이 저기다 했을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히 대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반도체 벨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설립 연도로 보면 87년도이기 때문에 뭐 역사가 아주 오래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대만에서는 이제 거의 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정부에서 이제 공기업으로 사실 설립이 됐던 회사거든요. 앞에 T가 타이완이죠. 그렇죠. 타이완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만 행정원 소속의 정부 기금의 100%가 투자되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부 민자로 바꾸기는 했고요. 그러면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팹리스 회사들이 왜 제조 안 하나? 제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제조하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파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공정도 짧아지고. 메모리는 그래서 삼성이 하는 거예요. 메모리는 응용처가 딱 정해져 있고 뭐 새로운 칩이라는 게 메모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뭐 그럴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어차피 메모리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미 40%뭐 몇십 프로에 해당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제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제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반도체 제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어렵겠죠. 이게 예. 아까 그 공정은 8대 공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돈으로 될 거였으면 예. 반도체 제조하는 거 돈으로 될 거였으면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작 중동도 했을 거고요. 예. 중국이 그렇게 뭐 반도체 굴기하면서 왜 못 따라왔겠어요. 제조 짬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하다 보면 사건 사고도 많고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는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파운드리만 한 거죠? 예, 그렇죠. TSMC는. 예, 예. 굉장하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만 할게. 설계 가져와. 우리는 공정을 세분화하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제시를 하고 우리는 만들기만 해줄게. 예.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60%라고 제조업에서 60%면 점유율이 예, 그러면 뭐 엄청난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대만의 기업이고 사실 중국의 약간의 위협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전 세계 반도체의 이 비메모리 분야 60%의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삼성은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TSMC의 강점은 뭐냐면요. 일단 고객이 많다인데 고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비메모리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밥통에 들어가는 단순한 MCU도 비메모리고요. 항공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메모리도 비메모리예요. 네. 그러니까 최첨단 메모리에는 정말 하이테크, 그러니까 세분화된 작은 공정이 필요하겠고요. 여기 간단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뭐 높은 기술이 필요 없어요. 예. TSMC는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공정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뭐 나노 수준이라고 그렇죠. 하는 나노 수준이라는 게 것들을- 폭이 굉장히 넓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객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TSMC 고객이 뭐 8,000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로 비유하면 예전에 삼성이 그랬어요. 삼성이 슈퍼마켓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나냐나 뭐 LP나 다른 회사들은 아직 그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계속 하이테크로 치고 먼저 나가야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고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TSMC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가지고 있는 공정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비메모리를 만들 수 있다. 네. 거기다가 또 세부 공정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3나노, 2나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다 만드는 거는 뭐 5나노짜리 하고요. 네. 우리 대만에서는 그 뭐 3나노짜리, 2나노짜리 계속 할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공정 경쟁을 지금 삼성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그다음 두 번째는 기술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이야기긴 한데 인재 확보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인력이 예, 많다. 예. 그래서 뭐 심지어 일본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자기들 엔지니어들보다 훨씬 더 연봉이 높다. 그래서 인재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업의 본질이기도 한데요. 버는 돈은 족족 투자해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TSMC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뭐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치킨 게임 뭐 그래 현금 쥐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예.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TSMC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이 47조인데 여기 기준 보시면 2020년 매출액이 47조인데 네. 2021년 설비 투자액이 28조예요. 절반 이상을 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거 만들어주는 회사는 사실 TSMC밖에 없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팹리스들은 설계에 집중하고 우리가 원하는 칩을 설계를 하면 네. TSMC가 만들어줄 수 있어라는 믿음이 쌓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뭐 2022년 뭐 지금까지 보면 지금 53.4, 53.6으로 나오는데 거의 네. 뭐 6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파운드리 시장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 추이를 보면 TSMC의 점유율이 뭐 50에서 60% 정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데는 사실 앞서 말씀 주신 것도 있지만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하다 보니까 좀 버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버겁다기보다 뭐 삼성이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TSMC가 잘했다 뭐 더 좋은 회사다 삼성전자가 더 못한 회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로 놓고 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부터 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실제 세트에 꽂아서 브랜딩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까지 있는 회사예요. 그렇잖아요. 삼성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홈 AI 같은 경우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게 삼성이 건설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룹 전체에서는 뭐 다 집어넣어서 제품들끼리 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실험해 볼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의 강점은 또 있는 거죠. TSMC는 이제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으로 지금 성장을 해왔던 건데 삼성전자가 못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트렌드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성장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지금 파운드리가 중심이 된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에 맞춰서 이제 다시 파운드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로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팔로우의 위치에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맞다. 우리가 16.5%, 17.5% 정도밖에 못하는 거 맞다.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이테크 쪽으로 가면 그래도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라인도 없고 TSMC만큼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세부 공정으로 들어가면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좀 많이 따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앞으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 수치를 놓고 왜 못하지? 왜 저렇게 안 했지? 뭐 잘못했나? 좀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거기 나름에 맞게 성장을 해온 거고 변화된 거에 맞춰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어서 지금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SMC가 이제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애플이라든지 퀄컴, 엔비디아, AMD 우리가 아는 어지간한 컴퓨터 반도체 업체는 전부 고객사로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삼성이 이거를 뺏어오느냐 마느냐가 기사화가 크게 되기도 하고. 최근에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어디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도 그냥 설계 회사들이 가져다 주는 거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B2B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가진 기술력과 정보를 주면서 이런 게 더 낫지 않아? 뭐 이렇게 해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니들 이런 거 한다는데 이런 공정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게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이제 그 전쟁이 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테크니컬 마케팅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서로 설계도를 공유하고 미래 로드맵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실적은 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좀 반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TSMC의 독주 속에 올해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할게요. 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저 위에서 누가 전망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면 네. 무조건 안 좋다고 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좋다고 해야 진짜 안 좋아지면 맞춘 거고 안 좋다 그랬는데 좋아지면 좋아졌으니까 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해야 되는 게 맞대요. 네.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응용처별 뭐 제품의 시황 전망이나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예. 지금 대부분 많이 그러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PC 서버가 다시 집중을 받으면서 수요가 많이 늘면서 삼성 하이닉스가 물론 작년 4분기에 하이닉스가 적자를 내긴 했지만 1년 예. 전체로 보면 흑자였었거든요. 예. 그렇게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다음이 뭐가 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그렇죠. 이슈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궁금해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PC 서버를 대체하고 스마트폰을 대체할 게 뭐냐라고 고민해왔던 건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가 됐든지 간에 소비자한테 팔리기 시작하는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워치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 아니 스마트폰이 한 15억대, 12억대 팔리면 그러면 애플도 이것도 팔리면 되겠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됐잖아요. 구글 안경도 나왔었거든요. 그거 좀 될까 했는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됐. 그러니까 상용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일반 소비자 시장에 팔리면서 제품화로 많이 팔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하량이 몇 억대 수준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제품이 뭐가 될 거냐는 사실 잘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차량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거 언제나 될까요? 저희가 무인 자동차를 타고 뭐 이럴 수 있는 때가 언제나 될까요? 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것들의 수요가 좀 기본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다양한 제품들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확산이 되면 조금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산업적으로는 또 AI 바람도 불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범준 박사와 함께하는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생태계 이해편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